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양자역학의 기초가 뭐냐, 또 그런 그 양자역학과 은유의 시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졸시 꽃밭에서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꽃밭에서라는 작품 속에서도 결국은 양자의 특징인 예를 들어서 양자 중첩이라든지 양자 얽힘이라든지 또는 양자 도약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마치 메타포, 소위 은유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얽힘과 그리고 도약과 그리고 또 이중성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대단히 긴밀한 그런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양자역학의 등장은 가히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먼저 과학의 혁명을 가져왔다는 것이 그 특징이겠죠. 지금까지 고전물리학 또는 고전역학 중심의 그러한 과학적 사고가 중심이었는데, 이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과학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의 혁명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과학이라면 어떤 가시적인 어떤 사물 현상에 관한 어떤 보편적인 원리나 그 법칙을 알아내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 말은 사물은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에 따라 아주 고정적이고 또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최소 단위인 원자, 그 원자에 이르고 보니까 소위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만물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라는데 충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고정적인 입자,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관찰자인 인간의 눈을 돌리면 모두가 파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두가 독립된 개체인 줄 알았는데 서로가 연결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한 일정한 궤도를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확정적인 그런 운동으로 봤는데, 장소도 시간도 모르게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불확정한 도약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양자과학의 사실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충격과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들 인간의 의식이나 사물에 대한 인식 태도에도 일대혁명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로 이들 양자역학의 현상이 모두 최근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고전역학적 사고가 절대적 과학적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고전역학의 과학적 사실들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세계에서는 엄연히 이 고전역학이 현실의 진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우주나 세계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거시세계에서는 이제 고전역학적 원리가
과학적 진리지만 이 미시 세계인 이 양자역학, 그 미시 세계에서는 오히려 양자역학의 원리가 또 과학적 진리로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일편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다원성, 이중성, 두 모습을 지니고 있고 세 모습을 지닐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중적인 사물인식,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모든 가치평가도 오직 유일하다라든지 단일하다든지 절대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그 사물인식, 세계인식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둘째로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 가시적인 현상들을 실제니 리얼리티니 하면서 철석같이 사실로 믿고 있는데, 자, 양자과학의 관점으로는 이들 실제들마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실제들마저도 따지고 보면은 그 내부의 전자나 광자들이 다양한 얽힘과 도약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실은 갖가지 불꽃놀이들이 아니냐.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를 인지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들 내부라든지 또는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불꽃놀이를 통해서 우리 시각에 드러나는 사물인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를 인지하는 것인데 이들은 실제가 아니라 사물들의 그러한 다양한 전자나 광자들의 그런 불꽃놀이 또는 도약 이런 활동작용을 통해서 우리 시각에 우리 감각에 비춰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다. 이미지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믿어온 사물들이 사실은 이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왜 이미지 과학인가를 짐작케 하는 중요한 사건이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시 세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다르고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물의 생존 논리가 이 양육강식의 투쟁이나 경쟁을 통한 어떤 진보나 진화로 보고 인간의 삶도 결국 구별하고 차별하고 경쟁하는 것이 마치 정도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지금까지 양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인 원자의 세계에서는 생물과 무생물의 구별이 없고 서로가 어떤 전자기파로 얽혀있는 거대한 하나의 물결, 흔들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흔들림의 공동체, 파동의 공동체. 자, 그럼 셋째로 이 양자과학의 이 관찰자 효과란 대목에서 참으로 또 우리가 반가운 것은 인간이 바로 내가 제2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실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내가 관찰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애당초 원자들의 파동이었습니다.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이들이 입자로 관찰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내가 쳐다보는 순간 둥글고 환한 달로 다가오지만 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른 파동으로 없는 것입니다. 파동일 뿐입니다. 고전역학 바로 이성의 세계에서는 달은 언제나 달, 이거 또 인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내가 바라보아야 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관찰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축복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으로 봐도 인간이야말로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원자들의 얽힘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양자들의 세계는 결코 정지나 멈춤이 없는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물의 최수다인 이 원자들은 전자와 중성자, 양성자로 나뉘고 있는데, 전자는 계속 음전기로, 양전자는 양전기가 로 되어서 서로 이것이 발생하면서 밀고 당기고 또 다른 전자와 부딪히고 끌어당기며 뭉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다른 전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분자를 만들고 어떤 고정된 물질도 만들고 갖가지 사물들을 만들었다가 또 이것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사물의 세계에서는 탄생이니 있었다, 없어짐, 그러니까 탄생과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서로 간에 얽힘과 흩어짐은 있지만 소멸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전자를 또는 음전자를 발생하면서 뛰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며 하나의 불멸의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와 질량의 총량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소위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질량 보존 법칙 또는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결코 소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얽힘과 흩어짐이란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인간도 쪼개고 쪼개면 원자로 되어 있는 덩어리입니다. 이들도 여러 원자들이 인간이란 유기체를 만들어 한동안 우주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하다가 해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죽었다. 탄생해서 성장해서 병들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유기체로 뭉쳐진 입자의 순간을 우리는 생존이니 살아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 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일 이들이 해체되어 파동으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망이니 죽음이니 해서 대단히 이 절망적인 한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뭉쳤다 흩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뭉쳤던 원자들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주 속에서 파동으로 있다가 또 다른 어떤 사물로 어떤 상태로 또 뭉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탄생과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대단히 절망적이고 절실한 것이 되지만 원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는 하지만 물론 우주에 이 흩어졌던 여러 파동들이 인간이란 입자로 얽혀 한동안 인간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된 것은 이건 대단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뭉쳤다 다시 흩어지는 이런 소위 생과 사의 갈림길이 다시 또 뭉칠 수 있을까요?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요? 똑같이. 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앞으로의 수수께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원자들이 잠시 뭉쳤다 흩어지는 것이며 흩어진 원자들은 또 다른 입자로 뭉칠 것이니 인간들의 감정으로 살고 죽음이 대단히 절실하고 처절한 것이지만 양자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생사란 잠시 원자들이 얽혔다 흩어지는 것뿐이기 때문에 죽음이니 단들이냐 하느니 절망적 사고가 무의미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사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